자,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노 대통령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침에 전에 들었던 그 날이 누구나 다 생생할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사건이 뭐였는지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만을 갖고 우리가 방송하려면요. 거의 12시간이 필요해요. 다 오늘은 다 지워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탈탈탈 털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요. 그 사건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강금원 창심사무 회장으로부터 돈 받았다. 그게 뇌물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근데 대가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의리 우정으로 정치자금을 대주던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뇌물로 대가성으로 엮으려고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래서 등장한 게 논두렁 시계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게 그 당시 SBS 단독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시계를 받아서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중에 훗날 그 사건이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 사건이었다는 게 그냥 드러났죠. 결국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나는 정치 자금 받고 어떤 대가성을 그러니까 강금원 회장이나 박연차 회장이나 박연차는 약간 저쪽 검찰 쪽으로 돌아섰던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강금원 회장은 결국 옥사 비슷하게 하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결국은 저건 뇌물 사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건재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거를 국정원과 같이 해서 논두렁 등의 조작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중매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핵심에는 검찰이 있었다. 그러니까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이 문구 자체를 국정원이 심리학자와 여러 어떤 심리전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 전문가들이 개발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권양숙 여사가 밝힌 이야기에 따르면 그 시계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망치로 깨부셨다고 하죠. 그게 이제 사실인데 그걸 국정원이 알고 지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품 시계의 존재를 인지한 순간부터 국정원이 논두렁이라는 그 키워드 버렸다. 이 키워드 이 두 개를 가지고 국민들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맞아요. 문장으로 개발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을 탈탈탈 털었는데 안 나와.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신감은 뭐냐면요. 털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 최근에 김용 뭐 부원장 사건까지 포함해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별건에 별건을 걸어가지고 조국 장관 사건도 그거잖아요. 갑자기 무슨 대선 자금 사모펀드를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딸 표창장 갖고 부산대 의전원 갔을 때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럴까요? 그런 방식으로 털어서 사람까지 죽인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은 노무현밖에 없는데 아직도 일베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갔던 식당들까지 다 털어버립니다. 식당들 세무조사 해버리고 식당들 다 털어버려 주위에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근데 명품 시계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들킬까봐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 조작 사건을 보도했던 당시 SBS 앵커 신동욱이 지금 신동욱이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이에요. 난 이게 너무 열받는 거야. 16년 전에 그 짓 했던 놈이 지금 저러고 있어. 이게 역사청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신동욱이 SBS 기자하면서 앵커였었거든요.
얘가 TV조선으로 갔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지금 원내 수석대변인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아니라 앵커였기 때문에 그 보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고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안타깝게 노무현 대통령 잃었지만 검찰이나 이런 세력에 의해서 그 이후에 조국 이재명 당하는 거를 계속 봐왔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필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와 열받아. 이 이야기만 해도요. 내 노무현 대통령 공부 연구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유서에 굉장히 마음 아픈 문장이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네. 그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재명 후보 어제 양산 가셨어요. 양산 바로 옆에가 봉화마을 있거든요. 가서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이제 어제 이게 무슨 사건과 연관이냐 문재인 대통령 사위 그 월급을 뇌물로 건 사건 있잖아요. 네. 문 대통령 기소한 거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극렬 난리를 피운다. 검찰을 직격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제 양산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저기 이제 양산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시는 곳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검찰한테 당했습니다. 최소한 그전까지 포함하면 한 5년 정도 당한 거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3년 동안 거의 100명 넘는 검사들에 의해서 탈탈탈 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 것 같으면 다른 별건을 걸어가지고 결국 유죄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대선 앞두고 무슨 뭐 저 선거법으로 뭐 하려다가 결국 실패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그 윤석열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죠. 일단 기소돼서 유능한 검사랑 몇 년 싸우다 보면 무죄 받아도 인생이 다 망가져 있다. 저런 검사들은 이제 없애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을 학생들 서울대 찾아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저런 개소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16년 전에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던 놈들이 똑같은 놈들이 조국,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털고 있는 거예요. 저거 그냥 양아치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저 말 속에는 검찰이 왕이라는 그 속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5년 만에 바뀌지만 얘네들은 그냥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네. 윤석열도 대통령 안 됐으면 끝까지 이 짓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네. 괴롭히려고 일부러 기소를 해서 재판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재판 받으면서 얼마나 이게 고통을 일상생활이 안 되고 네. 가족들 주위 사람들까지도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 자기들이 수사해서 제대로 뭐 입증이 안 되면은 기소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던져두고 법정에서 다투라 이래 버리니까 진짜 괴롭히기 위한 수단인 거죠 이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이명박이를 반드시 이제 끌어내리고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가겠다는데 박근혜가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윤석열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16년이 가버린 거야. 지금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응징할 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중앙일보 헤드라인이에요. 대선 뒤 수모가 뻔하다. 이재명 수사검사 150명 떨고 있다. 저거는 이제 저 헤드라인 느낌에는 굉장히 좀 악의적인 게 포함되어 있죠. 이재명 수사했다고 이 사람들 보복할게 이런 뉘앙스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트집 잡았던 게 이런 거잖아요. 최근만 해도 이준교사 아니었다고요. 2심에서 뭐 무죄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선거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거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무조건 걸고 보는 거죠. 네. 법기술.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뭐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안 냅둘 거예요. 이 검사들이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16년 동안 똑같이 써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선생님은 용서하셨지만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 150명이 떳떳하게 일을 했으면 왜 떨고 있어요? 그렇지. 지들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150명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검찰이 한 2,000명 된다 그랬죠. 네. 2,000명 중에 150명이면 거의 10% 육박하는 숫자인데 이거 똑같은 짓거리다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쟤들은 딱 다른 사건 안 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딱 그 한 사건만 가지고 계속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쟤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자기들도 이제 낌새를 쳤는지 사표 막 내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걸 알고 그렇죠. 있다는 네. 뜻이잖아요. 떳떳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예를 들면 오동훈 변호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치자. 그럼 거기만 딱 그렇죠. 파갖고 맞습니다. 뭐 생각해보니 이게 범죄가 없네? 그럼 멈춰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계속 가져와가지고 이제 오동영과 맞아요. 네. 마차, 오동영과 야수, 오동영과 푸나이가 이거 다 엮어서 불법을 찾아내가지고 결국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별건 수사하고 불법이거든요. 전부 다 이거. 그러다가 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쪽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탈탈탈 털어. 근데 대가성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의 관행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자금 안 받았을까요? 그분들도 이게 막 지역의 유지라든지 친구들이 정치 그냥 깨끗하게 하라고 오히려 뇌물이 아닌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마저도 사실 불가능해지게 됐는데 그건 잘했다고 보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그 검찰이 그 대가를 받는데 지금 16년이 걸리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조국 대표도 이제 그 검찰 그 인간 사냥의 이제 희생자이기도 한데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현실 여러분들은 감옥에 간다는 게 그렇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 그 검찰에 의해서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보낸 메시지에는 지금 이게 있어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노무현의 유지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봉화마을에 16주기 행사하러 간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리울 수밖에 없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분 유튜브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했겠죠. 그리고 이재명 예, 후보 좀 예. 도와달라고 막 유튜브 네. 했을 것 같지 않아? 예, 라방 했겠죠. 원래 노무현 대통령 채널이 지금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과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네. 그때는 유튜브 채널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 항상 강조했던 그 조직된 시민의 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라는 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AI를 예측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SNS를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시민들끼리 강력하게 결속하는 그런 집단의 형태 말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유튜브나 SNS 시스템을 봤으면 누구보다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대한 미디어가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자,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짧게 하나만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요 감동이었습니다.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광주에서도 콩이면 네.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그게 이제 일반 보편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시대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실현되기를 바라요. 엊그저께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렸었죠. TK 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싫어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버리면 TK에서 민심 바뀝니다. 우리 TK 사람이야. 이럴 날이 온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적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감동이었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봉화마을에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난 저거 보기만 해도요. 여러분 그 묘석이 이렇게 돌로 돼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여기 참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무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저 쉽게 표현하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는 것처럼 그 정신과 어리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명 이제 사법연수원생한테는 스승이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업그레이드 노무현, 전투형 노무현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되게 복 받쳤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렇게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인간 노무현이 받았던 그 공격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공격들을 진짜 100%, 200%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얼마만큼 두려웠을지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공감하는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진짜 눈물이 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아까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잖아요. 털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두렁 시기 같은 걸 조작해 버리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등 털어서 안 나와서 각종 사건들을 조작해 버리고 하나가 더 등장한 게 여러분 법카 사건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 찌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네. 이재명 후보는 살아남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뇌물 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묘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이재명 후보의 눈물의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전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가 6일 남았고요. 대선 투표가 사실상 1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근데 마침 노무현 대통령 16주기가 딱 오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꿈에서 만난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쥐어주면서 저한테 쥐어주면서 새날 방송이 만들어진 걸 생각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나요. 제일 친한 친구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으니 나중에 뇌물 받은 사람이라고 공격했던 이 진영의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면 검찰이 어떤 개짓거리를 해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십시오. 계속 의심하다가 최근에 대세가 이재명으로 기우는 것 같으니까 이제와 다시 숟가락 얹는 짓 하지 마시라고.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동지들이 더 아쉬웠을 거예요. 저쪽이 공격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좀 팩트체크라는 게 빨리빨리 되고 대응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뭔가 SNS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도 잘 없었고 네.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나오면 그대로 믿고 다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컸기 때문에. 되게 열받아. 뭐가 있으니까 방송에 저러겠지. 네. 그런 네. 논리가 아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도 만났죠 지금. 오늘 문 대통령이 그랬대요. 이재명 후보한테 큰 책임감 가져달라고. 정권 교체에 이제 엄청난 중책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아닌 전쟁이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에 울컥해서 저렇게 울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건데. 네. 자, 오늘은 굉장히 비장해지고요. 좀 느슨해진 마음이 다시 이렇게 전투형으로 이렇게 장착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자, 이명박님 오셨는데 나 이름만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성대모사 안 할게요. 마 죄송합니다. 취임 초에 모든 이슈가 봉화 쪽에 가다 보니 인기도 없고 질투심이 생겨서 그때 재미는 있는데. 자, 제이님, 검찰과 극우 언론의 살인 행위를 돌이켜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저도 가죽 잠바와 쇠사슬을 끌고 나오겠습니다. 마차 스승님과 상남 2인조가 되어 정의를 강제로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셨고요. 합격. 네, 달콤한 임생님, 나의 영원한 노짱, 이번 10년째 노짱 얼굴 머그컵 장식장에 웃고 계시네요. 유유하셨고요. 조조율님, 집에 오는 길에 퇴근길 인사 선거운동을 자주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중이 아들은 이재명 선거운동원들에게 창문 열고 엄지척을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신호 대기 중에 빨간색이 퇴근길 인사하더군요. 갑자기 아들이 창문을 열더니 내란 정당 해체하더니 후다닥 창문을 닫고는 엄마 빨리 출발. 신호 안 바뀌었어 이 새끼 했더니 타이밍 잘못 잡았네. 우리 선거운동원들 화이팅 하셨습니다. 훌륭한 귀엽다 아드님. 진짜. 네. 그저께인가요? 그 성남 시장실에서 꼬맹이가 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하고 찍었던 사진하고 그 친구가 이제 투표권이 생겼다. 투표권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건 아는데 아이가 또 주위에서 초상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급히 방송들에서 얼굴을 가려드린 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이재명 후보 제가 보기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 올린 그런 사진 같더라고요. 네. 자, 어쨌건 지금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음이 좀 끓으네.